안녕하세요. 기계설계 아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기어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기어에 대해서 좀 영상을 한번 다뤄주시면 좋겠다 하셔서 기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는 안 할 거고요. 깊이 가면 다들 어렵잖아요. 저도 깊이 가면 어렵습니다. 저희가 자동화 장비 설계하면서 기계 설계하면서 필요한 만큼만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들이 기어입니다. 기어인데 이거 보통은 뭐 쇳덩이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뭐 이거 제가 이거 보니까 MC 나이론이에요. 파란색 MC 나이론 만들었는데 MC 나이론으로 만들어도 돼? 기어를 됩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MC 뭐 901, 907 이런 계통으로다가 기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가격적인 측면도 유리하고 또 소음이나 이런 면에서도 유리하고 하죠. 하지만 쇠에 비해서는 스틸에 비해서는 내구성은 떨어지죠.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간단하게 여기 어떤 기어인지 볼게요. 요거는 요 하나로 보면 스퍼기어, 스퍼기어, 스퍼기어. 요거는 스퍼기어인데도 이렇게 헤리칼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뭐야 나선형이 나 있는 것도 있죠.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헤리칼 기어. 이렇게 두 축이 교차하지도 않는데 어긋나 있는 거 할 때 이제 헤리칼 기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락 기어. 이거는 이런 기어 치형들이 쭉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동그란 렉이 아니고 요 피니언 기어가 돌면서 이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시죠? 자, 요거는 웜 기어. 요놈이 돌면 얘가 천천히 도는 거죠, 이제. 감속비가 큰 감속비를 얻고 싶을 때 이런 웜 기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요거는 베벨 기어. 두 축이 90도로 대부분 90도입니다. 이제 90도로 만날 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일자로 된 치형이 있고요. 이렇게 또 어, 스파이럴로 된 어, 그런 베벨 기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럴 베벨 기어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접촉되는 면이 이제 더 많기 때문에 정숙하고 동력 전달을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이제 많이 큰 토크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파이럴 베벨 기어를 사용을 하고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네요. 여기 스파이럴 베벨 기어. 자, 밑에서 한번 보시면 요거 스파이럴 베벨 기어, 웜 기어, 스퍼 기어, 스퍼 기어, 렉, 렉. 요거는 아마도 요 위에 돌아다니는 피니언 기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요런 거 보시면 잘 보시면 이런 기어들 보면 이렇게 코어 구멍을 파나요, 이렇게. 이런 거는 그냥 그림이 보여서 말씀드린 것들인데 전반적인 내구성이 충분한 기어고 그런데 얘가 회전 속도가 엄청 빨라서 관성 모멘트에 취약할 경우를 대비를 해서는 이 무게가 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 GD의 자승이라 해서 G가 무게거든요, 이제. 그래서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코어를 빼내면 무게가 줄어들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가공합니다. 아우,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원래 3000%를 좋아하는데 자꾸 빠져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이제. 자, 그러면 기어에는 뭐가 있냐? 자, 축이 이제 나란한 평행을 이루는 축에는 이런 스포기어 두 개 연결한 거죠. 뭐 별거 없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S45C도 가공이 가능하고 이렇게 MC 901 여기는 901이네요. 901 서스도 가능합니다. 서스도 가능합니다. 서스 303 서스 303이 가공성이 좋죠. 이제 그래서 서스 303 또 이거 보시면 이렇게 기어인데 이렇게 헤리칼로 다 된 것들이 헤리칼 기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리칼 기어. 그리고 이제 기어가 큰 기어가 있고 기어 이빨이 안에 있고 다시 여기 작은 기어가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인터널 기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짧게 갑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자, 요번에는 어 이게 이제 피니언이에요. 이제 그리고 렉이 이제 쫙 있는 거죠. 이렇게 길게. 그러면서 얘가 돌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요런데 요런 걸 어느 때 사용을 하냐?
저희 로봇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다관절 로봇들 갖다가 이제 포지션 이동하면서 다관절 로봇으로 물건을 찢고 할 때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음이 좀 나도 되고 좀 분진이 좀 발생해도 되는데 확실한 동력을 전달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합니다. 또 한 군데 어디 사용을 하냐 하면 이 길게 있잖아요. 이제 우리 이제 물류 창고나 이런 데 이제 보시면 그 스테카 크레인이라는 것들이 막 다니거든요. 이제 근데 거기다 뭐 리니어 스케일 뭐 이런 거 달 수 있지만 이렇게 렉 있잖아요. 렉을 갖다가 수지 렉으로 된 거를 갖다가 쫙 설치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피니언 달고 피니언 끝에 앵코다 로타리 앵코다를 달아요. 이제 그러면 쭉 움직이면서 얘가 앵코다 돌 거잖아요. 그럼 앵코다가 위치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위치를 찾을 때 이렇게 수지 렉으로 하고 피니언 기어를 사용하는 이런 렉 피니언을 사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자 다음 마이터 기어, 베벨 기어. 마이터 기어는 말 그대로 베벨 기어랑 똑같은데요. 감속비가 1대1이에요. 1대1. 여기는 요 일자잖아요. 요 일자. 일자. 치면이 이제 치형이 이제 일자고, 이런 거 같은 거는 스파이럴로 돼 있죠. 이제. 스파이럴. 그래서 요거는 스파이럴 베벨 기어. 그래서 베벨 기어도요. 사실은 이렇게 뭐 사용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오픈되게 잘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박스 형태로 만들어서 축 연결하고 베어링 담고 해서 요 안에 구리스 삽입해서 윤활 장치 넣고 그다음에 닛불 달고 해서 나온 게 시중에서 저희가 사서 쓰는 감속기 기어 박스입니다. 기어 박스. 그래서 기어 박스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어 박스를 사다 쓰면 됩니다. 이제 굳이 기어 박스 만들 필요 없고요. 사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어 박스 업체들 잘 알고 계시면 설계하는데 편하니까요. 기업 박스를 얼마짜리 선정을 해야 되는지 그 정도만 설계하면서 아시면 되니까 너무 심각하게 기어 설계 이거 어떻게 하지? 기어 설계 안 해도 됩니다. 사다 쓰면 됩니다. 그리고 또 기어들이 조입되어 있는 감속기 그러니까 감속기 기어 박스 그것도 그러면 또 사다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자 그럼 보십시오. 이제 다음 넘어갈게요. 요번에는 음, 어긋난축. 어긋난축이라는 게 뭐야? 두 개가 어긋났는데 서로 만나지도 않아요. 그럴 때는 헤리칼을 씁니다. 헤리칼. 이 헤리칼 기어.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다음에 웜기어 있죠. 웜기어. 그래서 기어 박스를 다 많이 만드는 박스들이 베벨 기어 박스, 웜기어 박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죠, 저희가. 그래서 원기어 박스 같은 경우는 큰 감속비도 얻을 때 원기어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적은 감속비이고 직각 방향으로다가 동력을 전달해야 될 때는 베벨 기어 박스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 기어 박스들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서버 모터하고 연결되는 서버 감속기 정밀도가 너무 높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3아크 미니치 뭐 이런 정도 되거든요. 아크 미니치에 대한 개념을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다 아시니까 그냥 넘어갈까요? 만약에 3분 뭐 감속기 스펙이 뭐 3분이다, 뭐 5분이다, 7분이다 막 이러잖아요, 이제. 그러면 뭐 3아크 미니치, 5아크 미니치 막 이러잖아요, 그죠? 아시죠?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냐? 1도 아시죠? 1도. 1도, 2도, 3도 할 때 1도. 1도를 갖다가 60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이 60이에요. 이게 칸이 60이에요. 60. 그래서 요 감속비가 백래시가 여기 세 칸. 그러니까 하나 둘 세 칸. 60개로 나눴는데 세 개. 그러면 3아크 미니츠. 5아크 미니츠. 다섯 개면 7이면 7아크 미니츠. 아시겠죠? 그게 이제 정밀도예요, 이제. 그럼 요 백래시가 작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그 가공을 엄청 정밀하게 해야 되겠죠. 기어야 되겠어. 그래서 이런 강속비의 어, 정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이 숫자가 낮은 게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요런 더 높은 감속기일수록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무조건 좋다고 뭐 3아크 미니츠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왜냐? 비싸니까요. 7아크, 10아크로도 충분한 것일 때는 그냥 그거 쓰면 돼요. 괜히 비싼 거 쓸 필요 없어요. 이제 아시겠죠? 자, 얘기 또 길어집니다. 자, 삼천포 싫어합니다. 삼천포로 빠지는 거 싫어합니다. 삼천포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베벨기아. 이건 아까 베벨기아는 90도로다가 교차하는 축일 때 사용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반 일자보다는 스파이럴 베벨기어를 많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원감속기, 이거 웜이고요. 어, 감속비가 큰 감속비를 사용을 할 때 웜 감속기를 많이 사용을 한다. 하지만 단점은 뭐냐? 효율이 엄청 안 좋다. 이 보통은 뭐 0.5, 뭐 0.6 이러더라고요. 업체마다 막 좀 다르긴 해요. 이제 그 업체마다 카탈로그를 봐야 되는데 감속비가 엄청 안 좋으니까 이때는 모다 용량 구할 때 신경을 반짝 쓰셔야 돼요. 그냥 이건 뭐 이게 계산하고 나서 이 효율을 안 복해주면 적용을 안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2배 차이 나니까 이제. 만약에 계산해 보니까 1kW예요. 그럼 2kW 쓰셔야 돼요. 아셨죠? 잘하셔야 돼요. 원감속기 할 때는 특히 잘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 A사의 서버 모터 앞에 붙는 서버 감속기예요. 요것은 이제 보시면 여기 아크 미니츠 나왔잖아요. 뭐 백래시 있잖아요. 백래시 아크 미니츠 뭐 1분, 2분 뭐 이런 게 있네요, 이제. 예.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2분짜리다. 2아크 미니츠다 그러면 2분짜리예요. 그 감속비가 아니 뭐야 정밀도가 엄청 높은 거죠 이제 P0, P1, P2 뭐 이런 식으로 나가요 이제. 그래서 살 때 보면 뭐 A, B에 뭐 A, B에 060 60각짜리 뭐 감속비 뭐 10대 1 그다음에 정밀도 P2 뭐 이런 식으로 다 뭐 조금씩 나와요 이제. 또 얘기가 또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속비는 보통 가로 세로의 크기로다가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A, B, 060이다 그럼 여기가 60mm 이 정도 사이즈의 감속기다. 그래서 각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60각, 90각, 125각, 142각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AB 115, 115각짜리 10대 1일 때 이 토크가 요만큼 나오는데 이때는 어느 정도 모타를 커버할 수 있는지를 좀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입력축 토크가 출력축 토크죠. 저희는 입력축 토크를 구해야 되겠죠. 왜냐면 모타라는 게 입력축을 돌려주니까 이제 출력 토크 여기 230을 킬로그램 폴스 하니까 9008로 나눠져서 23.47. 근데 요 기업 박스의 효율이 9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0.9 곱하면 21.1kg 펄스 메타. 그럼 입력축 모터 용량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RPM을 알아야 돼요. 모터의 RPM 2000 RPM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3000 RPM짜리도 있고 뭐 1800, 뭐 1000 RPM짜리도 있죠. 그러니까 그때에 선정한 모터의 RPM을 넣으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구할 때는 이 RPM 다 넣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감속비가 10대 1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00을 10으로 나눴죠. 그래서 여기 뭐 이 식은 제가 주구장창 많이 해갖고 다 알고 계시겠죠 이제. 그래서 동력만 빼면 21.1 곱하기 2000 나누기 10 감속비 나누기 다시 전체 나누기 974 하면 4.3kg 정도 돼요 이제. 근데 주위 환경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4.3kg까지 이제 커버를 하신다고 우선은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보시면 되고요. 뭐 안전율에 주위에 뭐 감속기를 뭐 퉁퉁 튄다든지 뭐 커플링이 앞에 연결되는데 커플링을 찌끄찌끄 한다든지 뭐 그런 걸 대비를 해서 어? 감속기 사이즈를 선정을 해야 돼요. 근데 요 순수하게 요 감속비 115각짜리 AB 115각짜리 10대 1짜리 230 요 뉴턴 메타라는 토크까지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구하게 되면 막 4.3kW까지는 얘가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 이상이 되면 더 큰 동력을 전달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안에 기어가 파손이 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만약에 뭐 저희가 환경에 따라서 안전율 적용하는데 안전율을 만약에 2.5, 그 안전율은 이제 설계하시는 분마다 이제 적용하는 게 다르죠, 이제. 그래서 그분이 적용한 안전율이 2.5다 그러면 뭐 더 모터 용량을 어? 더 작게 감속기에 충격 덜 가게 그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터가 더 약하게 돌리면 얘가 감속기가 갖고 있는 내구성보다 적은 힘으로다가 사용을 하잖아요. 그럼 더 오래 쓰겠죠, 그죠? 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40km까지 들 수 있어요. 근데 저를 일시키는 사람이 뭐 20km만 맨날 이동을 옮기래요. 그러면 40km 들 수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20km만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간단히 기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